안녕하세요. 부부다반사의 램포입니다. 일단 오늘은 키보드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요. 그렇다고 키보드 리뷰는 아닙니다. 요즘 직장인분들 컴퓨터 사용 안 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저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손목과 손가락에 고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손목과 손가락 보호를 위해 했던 투자와 투쟁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직장인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손목 보호를 위해 키보드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올리님께 굉장히 민감한 주제라서 오늘 올리님의 첨언이 많을 예정입니다. 앞에서 이미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고 계세요. 자, 일단 저는 생각보다 가느다란 뼈대의 소유자예요. 두툼해 보이는 건 다 살입니다. 벌써 일한 지 횟수로는 한 8년 차가 되었는데요. 손목 통증을 느끼기 전까지는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그런 키보드 마우스 세트를 사용했었어요. 그렇게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서 밤늦게까지 게임을 해도 손목이 아픈 적은 없었어요. 손목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거는 한 2015년 정도부터였는데요. 이게 한 번 아프기 시작하니까 손목은 이게 하루 이틀 쉬어준다고 괜찮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물리치료나 받을까 하고 가벼운 마음에 병원을 찾았는데 관절 주사에 손목 반깁스까지 하고 와서 좀 충격을 먹었어요. 오래오래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 손목을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용했던 건 애플 키보드와 애플 마우스였어요. 이 선택이 바로 제 손목을 악화시킨 결정적인 물건이 됐어요. 제가 매우 앱등인데 이건 도저히 실드를 쳐줄 수가 없습니다. 키보드 높이가 되게 얕아서 타이핑 시 이 충격이 그대로 손가락에 전달이 돼요. 그래서 손가락에 무리가 되게 많이 갑니다. 마우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작은 마우스를 준비했는데 이런 작은 마우스를 사용하면 손목의 이 끝부분이 바닥에 닿고 마우스를 사용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목이 더 많이 움직이는 구조가 됩니다. 다른 마우스를 사용할 때보다 더 손목에 더 무리가 많이 갔었어요. 애플 감성 때문에 이쁘다고 싹 바꿨었는데 병원비가 더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 끝에 처음으로 기계식 키보드에 입문하게 됐어요. 지금은 없지만 레오폴드 FC660C라는 제품이었는데요. 이 키보드는 정전 용량 무접점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다른 적축, 갈축, 청축 이런 축 키보드들보다 수명이 더 길고 키감이 더 좋다고 해서 샀는데 이 키보드는 유선이고요. F키, 펑션 키들이 없고 무엇보다 윈도우 배열이었어요. 저는 맥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키를 다 매핑해서 써야 하고 적힌 키와 이름이 달랐죠. 하지만 변경의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되게 무거운 키감이었어요. 저한테는 되게 뭉뚝뭉뚝하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았어요. 얼마 안 쓰고 키보드를 바꾸겠다고 하니까 바로 첫 번째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두 번째 기계식 키보드는 해피해킹 프로페셔널 2였어요. 쓰다 보니 계속 욕심이 나는 키보드들이었는데 그때 당시 기계식 키보드의 끝판왕이라는 해피해킹 키보드를 직구로 구매했어요. 장비 욕심도 있었고 끝판왕 키보드라는 그 명성, 애매하게 축이 있는 거 사용하느니 한 방에 끝판왕으로 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해피해킹과 경쟁하던 제품이 리얼포스 제품이었는데 이거 역시 윈도우 배열이었고 그다음에 연결 잭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후보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USB 미니 A 타입을 쓰고 있었죠. 마우스도 이때 구매했는데 처음에는 일반적인 마우스를 사용하다가 손목 통증을 먼저 경험하신 회사 동료분들 중 한 분이 트랙볼 마우스라는 거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잠시 빌려서 사용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데다가 가격도 그 당시에 한 4, 5만 원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2, 3만 원 아니었어? 가격을 속여. 자, 이 제품인데 로지텍 M570이라는 제품입니다.
중간에 잠깐 단종이 됐다가 다시 재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크기도 꽤 큰데다가 손 전체를 감싸고 일단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엄지만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되게 오랫동안 사용했습니다. 한 4년 정도 이 마우스는 변동 없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걸 또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엄지손가락에 통증이 옮겨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해피해킹 프로 2와 로지텍 트랙볼 마우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세팅은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집에서도 좀 더 좋은 환경을 세팅하고 싶어졌어요. 이럴 거면 처음 샀던 레오폴드를 왜 팔았냐는 올리님의 거침없는 잔소리와 함께 2차 전쟁을 치르고 난 지금도 이해 안 돼. 네, 집에서는 소음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레오폴드 FC750R이라는 87 배열의 청축 키보드를 샀습니다. 주말에 늦잠 자는 올리님을 두고 놀기에는 다소 좀 시끄러운 점이 있었지만 키감 하나는 정말 끝내줬어요. 참고로 올리님은 그러면서 절대 한 번도 깬 적이 없으십니다. 다행인 줄 알아. 이렇게 다 12조야. 원래 쌍심 지키고 있다고 시작부터 얘기했잖아. 당시에 구입했던 모든 키보드들은 애플 키보드를 제외하면 전부 다 유선이었어요. 심지어 마우스도 유선이었거든요. 거기다 맥북에 모니터를 연결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각종 케이블이 다 너저분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집에서 쓰던 맥북 프로를 정리하고 아이맥을 구입하게 됐어요. 아이맥을 구입하면 이렇게 키보드와 트랙패드 세트를 받을 수가 있죠. 얼마나 깔끔합니까? 네. 아이맥을 구입하면서 케이블이 가득한 그 책상이 너무 싫어서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자 했어요. 거기다가 이런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하면서 손목이 조금 괜찮아졌었거든요. 다시 집에 있는 아까 말했던 레오폴드 FC750R을 정리하고 집에서는 아이맥과 함께 온 애플 키보드와 트랙패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이 이거 딱 2개만 올라가 있을 때 정말 깔끔했어요. 책상 정리나 해라! 힘들다. 회사에서 해피해킹 프로페셔널 2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해피해킹 BT 블루투스 버전이 출시가 됐어요. 그토록 바라던 무선, 직업상 케이블을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어서 하나라도 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 되게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가장 후회하는 지출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오케이. 당시에 생각하기로는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페셔널 2를 처분하고 해피해킹 BT를 사면 그 차액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USB-C가 아닌 마이크로 USB를 사용하고 심지어 유선 연결은 지원하지도 않는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마이크로 USB는 단순하게 전원 공급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연결은 반드시 블루투스만 사용했어야 했고요. 물론 해피해킹 BT를 구매하자고 하니 당연히 대차게 혼났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갖고 싶더라고요. 너무 갖고 싶었어요. 오빠 결국은 다 갖고 싶어서 사는 거야. 이거는 인정. 이거는 진짜였어. 뭐 던질 거 없나? 에이씨. 다른 건 정말 필요해서 했을지 몰라도 이거는 사실 거짓말 좀 하지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 이 시국이 아닐 때 오사카 여행을 갔었고 그때 전자상가를 돌아다니면서 해피해킹 BT만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더 혼났어요. 진짜 없더라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녀석이기도 했고 일본에서도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고 실제 매장에서는 다 프로페셔널 2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몇 달 정도 지난 후에 한국에서 직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 키보드는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초콜릿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이미 해피해킹 프로 내 눈치 진짜 많이 본다. 이미 해피해킹 프로 2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해피해킹의 이상한 배열에는 다 익숙해져 있던 상태였어요. 과감하게 무각으로 구입을 했어요. 무각이 진짜 넘사벽으로 이쁩니다.
해피해킹 BT는 회사에서 아주 만족하며 잘 사용 중이지만 회사에서 사용하던 이 트랙볼 마우스가 슬슬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트랙볼을 굴려도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올리님은 당연히 이 고장난 마우스를 바꿔라 라고 권유를 했지만 완전히 먹통이 된 것도 아니고 됐다 안 됐다 하던 중이라 한 1, 2년 정도를 버티면서 안 샀어요. 바꾸라는 거는 안 바꾸고 바꾸지 말라는 건 바꾸고 그거 좀 뭐 더 던질 거 없나? 집에서 그렇게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손목이 진짜로 좀 심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올리님께서 극대노를 하시고 파라핀 손목 치료기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 파라핀 손목 치료기가 진짜 좋긴 좋았어요. 한 1, 2주 정도를 매일같이 했더니 이 진짜 손목이랑 손가락이 정말 안 아팠어요. 그래서 파라핀 손목 치료기로 손목을 치료하고 나서 정신 못 차리고 또 애플 키보드로 열심히 또 게임을 했어요. 또 아프더라고요. 무서워. 네. 마우스는 한 4년 정도 불평 없이 쓸 정도로 마음에 들었고요. 새 마우스는 갖고 싶긴 했어요. 근데 지금의 마우스가 너무 멀쩡하니까 마트 갈 때마다 말은 못하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아니야, 말 진짜 많이 했어. 어디서 말을 못했대? 근데 이거는 조금 진실이 있는 게 사실 회사 마우스를 바꾸고 싶은 게 아니라 게임용 마우스가 좀 갖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말을 못했던. 근데 내가 사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게임용 마우스는 다 유선이니까 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유선하고 USB-C에 집착하냐고. 이거 또 던질 거야. 조금 있다가 또 던질 거야. 4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정말로 이제 마탱이가 가기 시작한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게 MX 마스터 3입니다. 이 MX 마스터는 그 전에 MX 마스터 2S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마이크로 USB였어요. 제가 USB-C에 매우 많이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입하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근데 MX 마스터 3가 갑자기 딱 나왔고 USB-C 타입으로 나와서 이건 살 수 있겠다 라고 해서 그냥 샀습니다. 전 마우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먼저 클릭입니다. 이 클릭하는데 들어가는 힘이 비교도 안 되게 작아요.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서 얘는 진짜 클릭하려고 생각만 하면 클릭이 됩니다. 집에서 쓰던 이 마우스는 크기가 작으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얘는 손목 전체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이게 손목을 대고 움직이려면 더 불편해요, 오히려. 진짜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 블루투스 간섭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키보드가 자꾸 먹통이 됐어요. 먹통이 됐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연결이 끊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피해킹 BT는 유선 연결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이 먹통이 될 때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거는 좀 다른 이유지만 어찌됐든 전원 공급을 마이크로 USB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액등인 저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포트였습니다. 수십 번씩 끊기기 시작했고 아예 사용을 못할 정도의 끊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원하는 키보드는 첫 번째, 맥용 배열이어야 하고 두 번째, USB-C 타입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기계식 키보드여야 합니다. 물론 최근에 한성에서 제품이 나온 게 있는데 제 기준에는 제품 퀄리티가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전정 용량 무접점 방식이었는데 이제 무접점을 좀 그만 쓰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키보드를 사용하면서도 계속 손목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생각한 방식은 좀 더 가벼웠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키크론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키크론 제품 중에서도 K2라는 제품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이걸 보고 있던 도중에 해피해킹에서 갑자기 하이브리드 제품이 나왔죠. 물론 USB-C 연결도 되고 블루투스 연결도 되고 건전지 들어가고 다 모든 걸 만족하지만 가격은 또 역시 비쌌습니다. 이 키크론을 사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은 먹었어요. 마음은 먹었는데 솔직히 좀 이제 무섭잖아요. 벌써 몇 번째죠. 이렇게 하면 절대 허락받을 수 없겠다. 사기 힘들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올리님께 딜을 제시했습니다. 이 키보드를 팔고 그 다음에 이 키보드를 사고 남은 차액을 그러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잔소리 하지 말아라.
라는 협상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것들은 다 제 사비로 구매를 했어요. 돈으로 입막음을 시도했습니다. 너무 쉽게 콜을 하셨어요. 내 잔소리의 비용이 10만 원이면 뭐 기꺼이. 그렇게 저는 잔소리를 듣지 않는 대가로 올리님께 20만 원을 드리기로 하고 이 키보드를 사게 됐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창피한 점도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제 이 키보드까지 왔습니다. 키보드에 관련된 서사시는 뭐 이 정도에서 막을 내리고요. 아니지. 이 뒤에 또 뭐가 있을지 모르지 이제 앞으로. 근데 궁금한 점이 아니라고 말은 안 해. 아무튼 그렇게 이 키크론 K2를 구매했어요. 좁은 배열 괜찮고 맹용 배열 마음에 들고 유선과 무선을 함께 쓸 수 있는 점, USB-C 그 다음에 블루투스와 유선, 무접점 방식이 아니라 적축을 샀습니다. 키감이 가볍다고 해서 샀어요. 확실히 키가 가벼우니까 손에 좀 무리가 덜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실에서는 살짝 시끄러운 감이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살살 치게 되는 것도 있고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중고로 사느라 알루미늄 프레임의 RGB 모델을 샀는데 괜히 무겁기만 하고 반짝거리기만 해서 개인적인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 해피해킹보다 훨씬 싸다는 거. 일본 게 아니라는 거. 정리를 해드리면 중간에 아이맥을 구매하면서 애플 키보드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는 올리님과 정말 많이 싸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멀쩡한 물건을 팔고 새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올리님이 이해를 많이 못하는 성격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올리님의 동의를 얻고 이해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물건의 구매와 판매는 제 사비로 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찍다 보니 마치 제가 되게 철없고 갖고 싶은 물건 모두 다 구매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이 키보드 구매는 4년여에 걸쳐서 모두 일어난 일이에요. 즉 사고 금방 실증을 내고 바꾸고 한 건 아닙니다. 기계 욕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 키보드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진짜 풋내기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 다 이해하실 겁니다. 아닐걸. 마무리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이 영상이 손목 보호에 관한 영상이었잖아요. 손목 보호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휴식입니다. 컴퓨터를 덜 하는 거. 일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일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퇴근하고 와서 또 컴퓨터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손목을 위한 장비를 바꾸고 투자를 해도 집에 와서 게임하고 컴퓨터 하면 다시 손목이 아픕니다. 올리님은 집에서만큼은 컴퓨터를 하지 말고 눈과 손목을 쉬어주길 원하는데 사실 그렇게 쉬어줘야만 손목이 안 아픈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손목을 무리하지 않게 하기 위한 투자가 헛된 투자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고 반드시 필요한 투자예요. 다만 개인의 사용 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장비를 갖추었다고 해서 맹신하지는 마시고 적절한 휴식도 취하셔야 손목을 오래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올리님과 수닥수닥하는 컨셉으로 영상을 찍어봤는데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컨셉 아닌데. 컨셉입니다. 컨셉 아닌데. 자,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